안녕하세요. 박권의 헬시한 초대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과 직접적인 이런 연결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요. 만성질환에 좋은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영양관리팀의 강현주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영양관리팀 팀장님이라고 제가 해드렸는데 영양관리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양관리팀은 단순하게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직원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영양관리, 그리고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의료진과 함께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의료진과 또 함께 이렇게 수행을 하는 곳인데 병원 식단 쪽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에 좋은 식단,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이제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들이 어떤 질환에 좋은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대 만성질환 하면은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공교롭게 이 세 가지가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질병들, 질환들, 여기에 있어서 기본 원칙, 우리가 식단을 다 꾸려나가는 기본 원칙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고혈압 약을 정말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좀 피해야 될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은?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싱겁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음식을 만드실 때 소금, 간장, 된장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양념류의 사용을 줄여주시고요. 그다음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장아찌나 젓갈 같은 염장식품, 그리고 국물 요리 매우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찌개보다는 국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트륨 함량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포화지방산이라는 기름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지방은 실온 상태에서 그 고체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즐겨 먹는 고기에 붙어 있는 비계나 껍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첫 번째 고혈압 얘기하는데도 벌써 많은 걸 제가 못 먹게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은 권장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어요? 예, 우선 네. 그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통으로 된 곡물. 예, 네. 채소, 과일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의 그 공통점은 섬유질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섬유소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혈관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 말고 네. 살코기 위주로 또 살코기를 드시더라도 붉은 고기보다는 흰 고기로 생선, 콩 위주로 드시면 보다 그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양 식단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밥상을 만약에 차려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반찬과 같이 먹으면 좋을지 그렇게 한번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제가 이제 밥상을 차린다고 하면 예. 우선 밥을 차릴 때 이제 잡곡밥. 잡곡밥. 네네. 본인의 취향에 맞는 뭐 보리나 흑미나 귀리 같은 잡곡밥으로 밥을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찌개보다는 국을 넣으면 좋지만 만약에 국물 없이도 식사가 가능하시다고 하다면 국물 없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찬을 꼭 드셔야 되는데 뭐 육류를 드실 거라면 기름기가 없는 걸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생선이나 콩류로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채소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물류나 샐러드를 충분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음식에 간은 좀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질환 당뇨병. 당뇨병은 뭐 그냥
이미 그 정답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단 음식을 좀 피해야 되겠죠? 어떤 네, 음식을 맞습니다. 피해야 당뇨병은요, 그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겠죠? 이제 혈당을 이제 많이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꿀과 설탕 같은 단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랑 반대로 정제된 곡물, 그래서 흰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자, 그렇다면은 당뇨병에 이제 좋은 음식 이런 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권장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는 거를 좀 예방하실 수 있고요. 섬유소를. 예,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 높게 치솟는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채소뿐만 아니라 좀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되거든요. 네. 단백질을 드셔야 혈당이 상승하는 걸 예방하시고 또 포만감도 좀 오래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매끼 식사에 단백질을 꼭 같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포만감 느끼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이제 영양식단 최고 전문가시니까 밥상을 또 한번 차려주시죠. 네. 당뇨도 그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이제 정제되지 않는 곡물로 이제 밥을 지으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잡곡밥으로 드셔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매끼 충분한 단백질을 드셔주세요. 근데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좀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 위주로, 그다음 섬유질이 많은 콩류, 예, 이런 것들도 같이 드셔주시고, 그다음에 매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식사뿐만 아니라 수식 간식으로도 뭐 생야채 스틱 같은 것들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열량을 세 끼로 딱 국한 짓는 것보다는 좀 세 끼의 양을 좀 줄이시고 예. 두세 번의 우유나 과일을 간식으로 같이 나눠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지혈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또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될까요?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많은 식품을 피하셔야 돼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성 지방에 이제 포화지방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은 음식은 뭐 계란 노른자라든지 오징어, 새우, 아니면 뭐 육류의 내장 종류, 네. 예,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섭취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성지방도 이제 혈중에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식품이 있는데 아까 제가 당순당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당뇨를 설명드릴 때. 예, 예. 이제 뭐 설탕이나 꿀이나 그리고 이제 정제되지 않은 곡물 같은 경우도 이제 당순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당순당을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것들이 몸에 축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축적이 될 때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몸에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순당을 많이 드시는 것도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죠. 고지혈증에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들 얘기 들어봤고, 그렇다면 이제 권장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채소가 일단은 들어가더라고요, 예, 항상. 맞습니다. 예, 채소와 과일, 이제 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을 좀 충분히 드셔주셔서 혈관을 깨끗하게 그리고 혈중의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아까 이제 포화지방이 계속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런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방을 드실 때는 좀 건강한 지방, 불포화지방산을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지혈증에 좋은 이상적인 밥상 한번 또 차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괜찮아요. 같아요. 예. 예. 좋은 거는 뭐 어떤 병에든지 좋은 네, 네, 음식은 네. 계속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밥을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곡밥으로 드셔주시면 좋고요. 잡곡밥. 현미밥도 괜찮아요. 그럼 잡곡 중에. 그건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종류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 취향에 맞게끔 현미가 드시면 될 것 소화가 같습니다. 좀 덜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예. 통곡물은 좀 소화가 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좀 드셔주시면 좀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찬을 이제 충분히 드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류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을 좀 드셔주시면 좋으시겠죠. 그다음에 나물찬도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실 때 아까 당순당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사용도 좀 줄여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처럼 네. 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3대 만성질환에 좋은 음식들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거기에 좀 맞춤형으로 식단을 잘 짜주셔서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고생하시는 분들 좀 이 식단으로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식단을 챙기는 게요. 우리 영양관리사 선생님은 이제 업이시니까 이렇게 늘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제 현재 중앙대 병원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환자분들에게 또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식단을 차려 주시지만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참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좀 잘 챙길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우선 절대 끼니를 거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쁘신 분들이 뭐 네, 맞아요. 하루에 막 한 끼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한 끼가 양은 한 너댓 끼 되더라고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쨌든 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예. 대사를 조절하고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네.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등 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또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바쁘시더라도 뭐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도 아침 식사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집에서 식사하시는 기회보단 사실 밖에서 식사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이제 많이 드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양은 부족하지만 네. 열량은 높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포화지방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뭐 외식의 횟수를 줄이신다든지 이런 뭐 드시더라도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량을 좀 줄여주시고 네. 가급적이면 건강하고 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수분 섭취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바빠서 못 드시는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물 대신에 뭐 커피나 탄산음료나 아니면 제로 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을 안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좀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했던 식단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회식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회식이 있단 말이에요. 회식 가는데 혼자만 저기 채소에 잡곡밥 먹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럴 때 뭔가 요령이 좀 있어요? 뭔가 좀 챙겨간다거나. 네네네. 우선은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뭐 술자리나 회식 자리 피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럴 때에는 그 상황에 맞게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술자리나 회식을 하게 되면 과식이나 이제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소량의 간식을 좀 섭취하시고 그 회식이나 뭐 술자리에 참석을 하신다면 네. 과식이나 과음을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술을 드실 때에는 좀 중간중간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알코올의 그 농도를 좀 희석시킬 수도 있고요. 화장실은 좀 더 많이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알코올이라는 게 좀 예. 탈수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탈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수분을 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저희들이 먹는 이제 메뉴들이 보통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메뉴를 선택하실 때 만약에 뭐 후라이드 치킨처럼 좀 기름에 튀긴 뭐 그런 치킨보다는 좀 오븐에 구운 치킨을 선택을 하신다든지
훈제 쪽으로. 네네. 아니면 뭐 삼겹살을 드실 때에도 삼겹살은 좀 기름이 많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기름이 적은 목살 부위를 선택하신다든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뭐 탕 요리 이런 것들은 염분 함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그런 메뉴는 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본의 아니게 너무 기름지고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럴 때에는 사이드로 나오는 좀 채소를 좀 충분히 드셔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 기본 세트로 나오는 양배추 샐러드가 있잖아요. 네. 저 샐러드를 많이 드신다든지 뭐 삼겹살을 먹을 때 쌈채소가 나오니까 그런 쌈채소도 충분히 드셔주시면 이 안에는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기름기라든지 그다음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이제 어차피 회식 고기로 정해졌거든요, 이미. 이미 정해져가지고 뭐 제가 다음 회식 때부터 그렇게 좀 하도록 예, 우리 담당 PD한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그 정보의 시대잖아요. 네네. 또 이 아침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뭐 오늘 뭐 자몽이 좋다 그러면 그날 뭐 마트가 난리가 나고 네, 뭐 다음 날 맞습니다. 또 뭐 계란이 좋다 그러면 또 계란이 동이 나고 이렇게 막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좀 추려갖고 선별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이제 영양 교육을 이제 환자를 상대로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매스컴에서 뭐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맞아요. 항상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때는 좀 그 정보의 출처를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전문가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연구의 결과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개인의 경험인 건지 예, 좀 그런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의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은 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는 어떤 특정 음식이나 특정 식품에 대해서 되게 과장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걸 본 이제 시청자들은 굉장히 맹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한 식품, 한 음식에 맹신하시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주세요. 불분명한 그런 정보 아니면 뭐 민간요법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들과 좀 상담을 하셔서 좀 보다 좀 더 좀 과학적이고 좀 안전한 좀 건강 관리를 좀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좋은 식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중년분들 중에 이제 중년이 되면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원래 또 입이 좀 짧으신 분들도 있는데 억지로 다 세끼를 막 챙겨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 우선은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신진대사도 떨어지고요.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육도 감소되고, 이제 더불어서 식욕도 많이 감소가 되죠. 이럴 때 뭐 억지로 드실 수는 없겠지만, 사실 새끼 식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신에 평상시보다 식사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대신에 그 부족한 그 영양과 열량을 좀 두세 번에 나눠서 또 간식으로 좀 대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지시지만 이제 또 근육량도 많이 감소하시잖아요. 중장년층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소화가 잘 되는 좀 식품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육류보다는 좀 생선 위주의 단백질을 좀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최대한 뭐 부드럽게 조리하신다거나 뭐 기름을 좀 적게 사용하신다면 좀 소화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화하기 좀 더 수월하게 기름을 좀 덜 쓰는 것도 좋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풀렸는데 우리 팀장님 오늘 방송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출연해주신 소감 어떠세요? 예, 이게 처음 하는 방송이라 예, 좀 많이 떨리고 이제 긴장은 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 식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예, 시간이었고요. 대신 이 만성 질환 관리가 너무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식사 관리와 운동 관리를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중앙대학병원 영양관리팀 강현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신 건강을 위한 가장 지적인 선택, 헬시한 초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